안녕하세요. 용팔TV 용팔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잠깐 다뤄볼 영상은요. 저희 오픈톡이 지금 거의 한 30분 정도가 이제 벌써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대화가 하루에도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뭐 잠잠할 때도 있긴 한데, 현장에서 실제 용접을 하고 계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오픈톡에서 그 실제로 똑같은 조건 아니지만 거의 뭐 비슷한 조건으로 용접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제 협조해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이제 그 현장에서 주로 이제 알공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뭐 1.5T라든지 뭐 이런 뭐 1T, 2T 이런 것들을 용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박판 용접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오픈톡에 질문 올라온 거를 이제 비슷한 조건으로 용접을 해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건데, 보통은 이제 박판 용접도 용접 방법에 따라서 비드가 분명히 형상이 좀 많이 다르게 나요. 요거 이제 1.5T, 1.5T 서스 304 계열이고요. 요거는 제살 용접으로 겹치기 용접으로 그거를 원해서 이제 제가 해봤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겹치기 용접이 가면은 이제 제살 용접입니다. 이렇게 비드가 주저앉게끔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용접하면 이렇게 주저앉는 게 당연하고요. 왜냐면 용접봉은 인가를 안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주저앉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비드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질문 올려주신 분께서는 이제 자기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분은 이제 그 비드가 이제 주저앉으면 안 되고 이제 올라타야 된다라고 그 요청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저도 똑같은 이제 조건에서 요거는 아래 목이고 그 조건 이제 버티컬 용접인데, 요거 마찬가지 제살 용접을 한 건데,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드가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비드가 꼭 인가봉을 이렇게 넣은 것처럼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얘는 주저앉았고 얘는 비드가 올라탔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떤 용접하는 사람의 좀 스킬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제 스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현장에서 그 용접사분께서도 이제 오픈톡에다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다들 안 알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리려 볼까 이렇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아래 보기로 일단 바로 갈 거고요. 지금 이제 요게 서스 304 그리고 그 1.5T, 1.5T 지금 이제 겹쳐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태그를 쳐놨고요. 처음 요만큼은 제가 아까 요거 두 개 한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이제 모재가 얇다 보니까 당연히 눌러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제살 용접이기 때문에 일단 눌러보고 그 다음번엔 제가 이제 한번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두 가지 좀 빗을 내볼게요. 우선 지금 이제 용접을 좀 이렇게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한 거를 보시면은 이제 두 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비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저앉게 되었고, 이제 지금 요런 거는 이제 그 비드가 이제 올라탔죠. 보시면은 제가 날 겁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잠깐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철판이 그 모재가 지금 이제 1.5T 그리고 1T 뭐 2.0T 요런 이제 그 얇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오픈톡에 올려 그 질문하셨던 분도 마찬가지고 얇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위빙을 안 넣으신 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 아까 주저앉는 거는 기본적으로 얇다라는 거 철판이 구멍이 날까봐 혹은 주저앉을까봐 일자로 간 거고 요거는 제가 이제 위빙을 넣은 건데 위빙 넣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쭉 1.0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주저앉게 되는데 위빙도 우리 그냥 그 반달처럼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뒤로 이런 식으로 이제 위빙을 하면은 똑같이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이제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위빙을 위에 거를 녹여서 뒤로 눌러준다. 위에 거를 녹여서 뒤로 눌러준다. 그래서 약간 앞방향으로 전진되는 이런 원형의 위빙을 이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위에 게 녹아서 뒤로 눌러 앉으면서 비드가 이제 볼록하게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반대로 이거를 반대 방향으로 앞에 걸 눌러서 뒤로 눌러주면은 역시 그거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용접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센스? 약간 뭐 스킬이랄까 약간 또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여러 각도에서 해보시면 돼요. 모재가 얇다고 해서 위빙을 못 넣는다 그런 게 아니라 모재가 얇은데 위빙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끔 전류를 좀 줄여주시면 돼요. 또 이 전류랑 이 위빙과 전류랑 똑같이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타는 게 확실히 덜해질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갔을 때랑 이 위빙할 때랑은 전류값을 오히려 살짝 줄이고 전류값을 줄이는 만큼 이 일자로 갈 때 여기서 요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만큼 갈 때 뭐 5초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럼 여기서 위빙을 할 때 여기서 갈 때는 제가 봤을 때 못해도 10초라는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만큼 이 시간이 흐름을수록 모재에는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전류를 조절하는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톡에 지금 올려주신 분도 마찬가지고 위에 걸 녹여서 이렇게 뒤에다 얹혀준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위빙을 이렇게 전류를 좀 낮추시고 하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비드가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비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주저앉을 때는 이런 식으로 모재 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빙을 못 넣고 이렇게 가십니다. 그냥 일자로 이렇게. 여기서 제가 위빙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보통 반달 위빙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뒤에 물을 앞으로 끌고 가는 이제 용접을 많이 하잖아요. 뒤에서 녹여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잘 보이게끔 일단 세라믹을 좀 더 빼놓을게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달 뒷반달 팔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팔자가 이렇게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라는 거죠. 위에 걸 녹여서 반대로 녹여서 이렇게 간다는 느낌으로 가시는 거예요. 앞에 걸 녹여서 뒤로 간다. 앞에 걸 녹여서 뒤로 간다. 녹여서 뒤로 간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위빙이 이렇게 가는데 반대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가 영상에 찍으면서 제 영상에도 제가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용접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다. 대신 이제 좀 다를 뿐이고 나만의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용접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그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꼭 정해진 그런 틀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서 자기만의 또 노하우를 좀 쌓아갔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요거를 누구한테 뭐 솔직히 말해서 배운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제가 이제 용접을 하면서 좀 주워들은 것과 현장에서 이제 보고 듣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풀어드릴 뿐이지 저도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톡을 통해서 이런 거 제가 또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요. 또 이제 오픈톡에서 저한테 또 많이 또 알아가신 분들 계시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냥 더 꼭 이제 용접 실무라고 해서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이런 거 공유를 하면서 뭐 이런 것 저런 것 저도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같이 알아가고 모르는 것도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